처리에 의한 실수와 개재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기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은 또한 유형적인 특성과 가공성이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연료도 성분리 공정이나 멜트 스키닝, 앤 폴 스트레칭에 의해서 고강도 그리고 고가공성의 중공사막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플라이테이션으로서 특히 중공사막은 플라즈마 세퍼레이터나 류코사이트 필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소재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순수화로 투명개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약 적합성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신약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고분자를 특성하거나 화학적인 혹은 물리적인 표현개질하는 방법,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표현개질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고, 소재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경계선 등을 고려해 볼 때 화학적으로 물리적인 표현개질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화학적인 표면개질 방법으로는 지코팅이나 LB필름, 플라즈마 처리, UV 과학 등과 같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P 중공사막을 플라즈마 처리와 UV-OX 코팅을 통해서 실수화하였고, 아까도 표면개질 방법에 따른 중공사막의 물리화학적인 성질, 즉 구조나 화학 조성의 변화, 그리고 습수화도, 그리고 폐약 적합성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PP 중공사막은 연료도 성분리 공정에 의해서 제조하였고, 친수성 보온자인 에틸렌 바이닐 알코올을 디코팅에 의해서 친수화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는 아클릭 애시드, 아밀라민, 에틸렌 디아민, 그리고 물과 같은 모노머를 사용해서 플라즈마 처리하였고, 멤브레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쌤과 에어펜을 사용하였습니다. 표면 특성은 IR, SPS, EBS, 컨택 앵글을 측정하였습니다. 중공사막의 성능은 수화도를 측정하였고, PSA와 PRC, PP와 같은 단백질을 사용하여서 단백질의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시험에 사용된 플라즈마 처리 장치의 모습도 있는데, 이 장치는 튜블라 타입의 리액터와 익스터널 무빙 리액터를 장착하였고, 플라즈마 처리하는 과정은 중공사막을 리액터 안에 장착한 후에 핀펌프를 이용해서 30ml 이하의 압력을 진공을 형성하여 줍니다. 그런 후 매스플러 컨트롤러와 미처링 밸브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모노머와 키레가스를 주입하면서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전원을 공급 관계시켜서 플라즈마 처리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즈마 처리의 경우 보시면 그림과 같이 샘플을 반응기 안에 방치한 상태로 모노머를 흘려주면서 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라즈마 처리는 표면에 관해서 개질이 되고, 중공사막의 경우 이렇게 표면만 개질했을 경우 습수화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디파이드된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중공사막을 어떤 모듈의 형태로 반응기 안에 장착을 하고, 자세하게 보시면 중공사막의 내부에서 진공을 빨아줌으로써 모노머, 플라즈마 가스가 기공을 통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공사막의 습화도 처리 장치의 모습입니다. 중공사막 모듈을 피드 솔루션에 침입시킨 형태로 석션 모드로 습화도를 측정하였습니다. PPP 흡착 시험의 모식도인데요. 멤브레인 샘플을 37도씨에서 인큐베이션 해주면서 단백질과 접촉을 시킨 후 5% 계면활성제 용액으로 흡착된 단백질을 떼어내게 됩니다. 그런 후 실용적으로 UV를 사용하여서 이 용액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중공사막에 흡착된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모노머로 플라즈마 처리야 중사막의 초기 스투가도를 EVH로 코팅한 필수 중사막의 스투가도와 비교한 기록입니다. 먼저 이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PP의 경우 선택행기 약 8도 정도로 매우 소수성이기 때문에 스투가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성 보분자인 EVOH로 코팅을 했을 경우 선택행기 20도 정도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높은 스투가도를 나타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에는 에틸렌 디아민의 경우가 다른 모노머로 플라즈마 처리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컨택 앵글을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큰 스투가도를 나타냈습니다. 스투가가 좋았던 에틸렌 다이아민으로 플라즈마 처리 공정 변수 중에 공급 파워에 따른 영향을 알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공급 파워가 너무 낮은 범위에서는 방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투가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공급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스투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서플라이 파워 범위에서는 유막 자체가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FTIR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에틸렌 다이아민으로 플라즈마 처리했을 때 NH 스트레칭 픽과 변동픽이 각각 나타나게 되고요.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양의 플라즈마 폴리머가 디포지션 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EVOH로 코팅한 경우 선픽인 OHPD 300 웨브런더에서 CO 건픽이 1090 웨브런더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PP의 표면을 SPS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C1S 픽을 커비프는 결과를 치면 285 일렉트론볼트에서 카본 픽이 나오게 되는데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카본 픽은 감소를 하고 대신에 CN 본드와 CO 본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처리 시간에 따른 각각 픽의 넓이를 계산한 결과 카본 본드의 넓이는 감소를 하고 CN과 CO 본픽이 증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중동사막의 외부 표면과 내부 표면이 거의 동시에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중동사막의 내부와 외부가 모두 플라즈마 처리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표면 배질 방법에 따른 표면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물리적인 코팅 방법인 EVOH 코팅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코팅층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표면의 코어들이 좀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고 플라즈마 처리의 경우 약간 코어 사이즈가 감소는 하지만은 EVOH와 비교했을 때 감소폭은 더 미비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안쪽 면의 표면 같은 경우는 각 표면 개수 방법에 따라서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서피스 러프네스를 측정한 결과 EVOH 코팅에 의해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러프네스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표면 배질 방법에 따라서 오염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BSA 솔루션의 추가 거동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EVOH로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 비록 초기 스투가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BSA의 파워링에 의해서 스투가도의 감소폭이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에는 비록 초기 스투가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된 성능을 보여줬고 10시간 이후에
수가에 의한 세정에 의해서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에는 초기 스투가도의 92% 정도의 높은 회복률을 보였으나 이후에 OH 코팅한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회복률을 보여 불안정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20시간 이후에 오히려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가 더 높은 스투가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BSA 솔루션 수가 후에 PP 전문사막을 IR을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BSA의 특정 픽인 NH 스트레칭과 NH 밴딩 픽이 나타남으로써 상당량의 BSA가 PP 전문사막에 포착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SA 솔루션이 추가된 후에 각각의 중공사막의 표면을 원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처리하지 않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PP의 경우 NO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상당량의 단백질이 포착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반해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에는 NO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단백질 포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BSA 솔루션을 촉과시킨 후에 그 표면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PP와 이후에 코팅한 PP의 경우 단백질의 포착에 의한 코어 블러킹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반면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에는 단백질이 거의 포착되지 않는 것에서 원래의 표면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백질의 종류로서 적혈구를 접촉시킨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PP와 EVOH 코팅된 PP는 심한 블로킹 현상을 나타내는 반면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P를 접촉시켰을 때 단백질 포착량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처리하지 않은 PP의 경우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포착한 반면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단백질의 감소량이 단백질 포착량이 감소하였고 처리 시간이 증가하여서 전체적으로 포착량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디코팅과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주문사막을 침수할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공정을 비교해본 결과 EVH 코팅보다는 플라즈마 처리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듈 디자인을 적용을 시킴으로써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주문사막의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공정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플라즈마 공정 변수 중 파워와 타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 플라즈마 파워와 타임이 증가할수록 멤브레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서 단백질의 포착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로써 혈액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